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5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인사들의 의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0원을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직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상승 출발한 뒤에 현재 구간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0.4%가량 밀리면서 2,5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이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 1%가 넘는 약세 흐름이 집계가 되면서 845선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이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강하게 토해내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대규모로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이 소화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업종별 등락률이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개인만 이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과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1,300억 원,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300억 원가량 던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 두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투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년 2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개월 만에 10만 닉스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현재 구간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안착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요 7개국 확대 세션에서 식량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 맞서서 식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로 인해 누보 같은 경우에는 2연상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움직임, 전일 상한가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 현재 구간에는 23%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지원 개발 소식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바로 애경케미칼인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2차 전지 개발을 위해서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 개발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소재의 첨가물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을 받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 12시 구간이 지나서야 그 모멘텀이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 23%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는 리그 핫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상승의 신호를 포착하는 히든 종목까지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쌤과 함께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꾸려나가면서 리그 하디쇼 시간뿐만 아니라요. 리그 쟁탈전 시간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가 4월 마지막 거래일 날 말씀을 드렸던 SK스퀘어가 오늘 목표가를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리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두 자릿대 수익률 달성했네요. 네. 네, 우선 잘 가고 네.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세가 또 이어지면서 네.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오늘처럼 50만 주 정도의 또 거래량 한번 또 수반된다면은 추가적인 탄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디까지 또 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늘 기준에서 22년도 작년 9월 8일에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만 주 정도, 강하게는 100만 주까지의 거래량도 수반된다면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아무래도 다음에 또 전고점까지도 한번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관련해서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추가적인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길게 한 5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6월 2일 정도의 고점 기준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48,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5만 원까지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5만 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탄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스퀘어 중간 점검해 주셨습니다. 추가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종목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우신 분들은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오늘은 과연 리그 쟁탈전 시간에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그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쇼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장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액이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년 전보다는 13%가량 줄어들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9%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1년 사이 26%가량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훈풍을 타고 국내 증시도 현재 들썩이고 있는 상황,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 역시나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실적이 조금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2023년 1분기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전보다 13%가 줄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9%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1년 전보다 무려 28%가 성장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44%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부문별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쪽에서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는데 네.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4%, 전분기 대비해서는 18%가 성장을 했고 금액 기준에서는 4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성장세를 또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부분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14%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1% 정도 성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뭐 상당히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이쪽 분야 이제 AI와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쪽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엔비디아는 이제 향후 6년간 뭐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솔루션을 뭐 수주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이제 1년 전보다 1년 전에 이제 발표한 110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또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간에 뭐 주가에 영향을 또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은 약 110억 달러로 매출 총이익은 6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19.9% 이제 급등한 뭐 366.35 달러를 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잭슨왕 이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제품 라인업을 언급하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반도체 업황 뭐 이제 풀리고 있다라고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 AI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빅3 기업들의 뭐 감산으로 인해서 3분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대만 TSMC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어제 자국에서도 올해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하반기에는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뭐 10에서 15%를 인상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 24년도에 이제 미국 공장에 또 설립이 되는데 준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0% 정도의 인상을 또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상당히 모멘텀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해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3, 4분기 사이클에는 이제 글로벌 디램 수요가 뭐 12%가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면서 2분기와 이제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해서 반도체 쪽 업황의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램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디램 가격이 3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4분기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또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반도체 업황의 개선 상당히 올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줄었긴 한데 순이익이 26%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주당 0.92달러의 순이익이 주당 1.09달러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게 좀 유의미한 실적인데요. 특히나 이번 조사,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점이 AI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AI 관련주도 어떠한 종목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주셨지만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자율주행하고 AI 반도체 쪽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AI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와 그리고 AI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바로 오늘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인데 이 기업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보유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관련주로 해서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추가적으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바로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또 생산하는 업체로 이렇게 뭐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관련주 기준에서는 뭐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AI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 이상 탐지와 예측용 장비를 개발, 생산하면서 관련주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강 데이터 분석 기업, 뭐 메디에이지도 또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뭐 AI 관련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두 종목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스페타시스 기준에서는 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뭐 7,7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뭐 비중은 뭐 9%, 그리고 신용 물량도 5%대로 뭐 양호한 수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없고, PER과 PBR 기준에서도 뭐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실적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뭐 체크를 한다면은 실적 기준에서도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내년, 내후년에 뭐 성장이 조금씩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스페타시스 기준에서 지금 오늘 뭐 14% 정도에서 등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뭐 탄력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기술적으로 오늘 3,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뭐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일 뭐 최소한 3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또 수반된다면 추가적인 탄력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 보시면은 바로 모아 데이터인데, 모아 데이터 기준에서도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100억 원, 그리고 뭐 신용 물량도 8% 조금 높긴 하지만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 실적이 뭐 크게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뭐 크게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AR 시장이 증가세, 성장성을 또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은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3%대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탄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최소 800만 주 정도, 5월 19일에 거래량 기준에서 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PCB 기업과 모아데이터 AI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계속해서 또 다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AI 관련주로 해서 네. 세 종목을 또 한 번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이제 뭐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AI 관련주로 해서 뭐 반등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셨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AI 뭐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원천 기술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소프트웨어 이제 전문 기업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심층 지능 응답 그리고 뭐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학습 등 이런 초대 규모 증강 분석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솔트룩스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뭐 셀바스 AI인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뭐 시즌 종목으로 해서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셀바스 AI는 뭐 음성지능 그리고 필기지능, 뭐 영상지능 등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이제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뭐 메디컬,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뭐 인공지능 융합 제품을 개발하는 뭐 그런 또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대표 제품으로는 뭐 인공지능, 뭐 의료 녹취 서비스와 다중화자 인식, 회의록 등 이런 대표적인 제품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 기준에서는 마음 AI인데, 종합 인공지능 뭐 서비스 이제 업체로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조합하여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AI 고객 상담원 등의 인공인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와 신한은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실적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일봉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솔트룩스는 26,800원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탄력의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5월 2일의 거래량 기준에서는 이제 20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후부터 해서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한번 또 수반된다면은 추가적인 탄력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셀바스 AI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5월 18일 날 희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또 중요시하게 또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5월 19일 거래량 기준에서는 600만 주 그리고 그 이전 보시면은 4월 21일에 1,400만 주가 실렸다. 그렇다면은 이것보다 좀 더 실려야겠죠. 그래서 1,500만 주 정도 한번 거래량 강하게 또 실려준다면은 4월 21일에 고점 22,600원을 돌파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마음 AI인데 자, 이 종목은 오늘 28,600원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아직까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고점의 거래량을 좀 넘기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한번 수반된다면은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AI 관련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호실적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AI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는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호실적 챗 GPT 관련돼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디램이라던가 말씀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개인 투자분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빠르고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내일이 마지막 이제 내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또 시간이 있죠. 그래서 3일 동안에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종목 물려 계신 종목들을 또 꼼꼼하게 체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전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잡아서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외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날 말씀드렸던 SK 스퀘어가 수익률 오늘 10% 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신 다음에 꾸준하게 주가가 차근차근 올랐었는데요. 그 종목을 좀 오늘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께서는 과연 오늘 리그 쟁탈전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지 너무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유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서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안겨줄 그런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앞에서 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체크 포인트도 좀 많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반도체 장비주인 바로 테스라는 종목인데 테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 공정 장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 2013년도에 반도체 전 공정 장비인 LPCVD와 PECVD의 양산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장비주로 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비정질 탄소막을 이제 증착하여 신규 PECVD와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도체 장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요 매출 구성은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등 장비로 나눠지고 여기에 비중은 86%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주로 해서 비중이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지난해 이제 110K를 기록한 업계의 낸드 생산 능력 투자는 올해 50K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업황 회복과 함께 다시 120K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신규 투자 축소와 지원으로 해서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실적 기준에서 다시 한번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년도 이제 24년도부터 해서 파운드리용 장비의 공급이 시작이 되고 삼성전자 테일러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분기에 이제 이연됐던 삼성전자 평택 3공장 이제 장비 매출액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고객사들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장 전환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 평택 3공장 이제 디램에 대한 신규 장비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증가세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하반기로 이제 가면서 낸드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달 이제 증권사들이 이 테스의 목표가를 줄곧 상향을 하면서 28,000원을 제시를 하는 증권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참고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테스의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대만의 TSMC가 낸드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테스의 향후 주가의 방향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 내용 등을 살펴볼 텐데 테스 기준에서 단기간에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0% 그리고 신용 물량은 2%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충분히 실적 기준에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에서 기술적인 또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은 지금 오늘 기준에서 21,900원에서 등락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기준에서 분할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기준에서는 뭐 21,9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뭐 손절가 기준에서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탄력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단기간 기준에서 뭐 25,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장비 관련주에서 테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요. 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전후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에 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곤 있습니다만 장중에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의 꿀팁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던 리그 쟁탈전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비법, 상승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알아내는 그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박사 유쌤께서 그런 정보들을 오늘도 쏙쏙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쌤, 오늘은 어떠한 캔들 비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또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캔들 교육도 준비를 했고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 자, 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캔들은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캔들은 바닥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마지막으로 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캔들 기준에서 교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망치형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망치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음봉으로 된 망치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봉으로 된 망치형이 있는데 자, 망치형은 여러분들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봉, 양봉 상관이 없다. 망치형은 위치가 중요한데 바닥에서 형성되면은 이렇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 그리고 고점에서 형성되면은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뭐 교수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양은 동일하고 바닥에서 형성됐을 때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형 기준에서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치형이 HMM 기준에서 발생이 됐었는데 기간을 보시면은 20년도 3월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바닥에서 망치형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전문가분들보다 오히려 캔들이 시장의 바닥을 알려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이렇게 HMM은 코로나 때 망치형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치형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대박 종목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샛별형. 자,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냥 샛별형이고 오른쪽에는 샛별 십자형이 있는데, 자, 가운데 캔들 보시면은 왼쪽에는 몸통이 있고 오른쪽에는 몸통이 없는 도지형인데, 이렇게 두 번째 캔들 기준에 따라서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전 투자에서는 별이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다 두 개의 캔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샛별형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19년도 12월 4일 날 바로 샛별형이 발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샛별형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상승 이태 확인형이죠.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뭐 상승 이태 확인형이고, 왼쪽에 보시면 그냥 상승 이태형인데 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은 상승 이태형에서 이렇게 캔들이 하나 더 오면서 바로 상승 이태 확인형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별이 실루드가 세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주가 바닥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우리 충분히 이런 상승 이태 확인형을 발견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20년도 3월이죠. 코로나 때 상승 이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이태 확인형 하나만 알아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신뢰도 보시면은 동일해요. 별이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의 캔들 다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이 발생되면은 추가적인 반등, 변곡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승 이태 확인형은 이렇게 캔들이 하나 더 오면서 확인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 이런 차트상에서 상승 장악형을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한번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기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20년도 3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보시면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바닥에서 발생을 하고, TCC 스틸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큰 수익 여러분들이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야 되고, 자, 오늘 기준에서는 바로 상승 이태 확인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이 캔들 기준에서 과거에 발생을 하고 나서 큰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이태형 그리고 상승 이태 확인형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없고 상승 이태 확인형까지 돼야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서구형 모양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음봉으로 이렇게 두 개의 캔들로 형성이 되는데, 이 전서구형도 신뢰도가 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자, 전서구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상승 이태 확인형 추가적으로 신뢰도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 번째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 캔들인데, 자, 음봉의 윗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몸통으로 된 음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전에 상승 이태형하고
상승 잉태 확인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변형 상승 잉태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다. 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도 별의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조건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18년도 9월에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의 하락률인데 무려 81%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크면은 상승률도 크게 나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첫 번째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조건이죠.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이거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1거래일 음봉의 몸통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의 3분의 2 위치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지점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때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꾸준하게 하락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4월까지 1,62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수익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 뭐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교육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종목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떠한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힌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이 히든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 기준에서 이제 현재가 화면인데, 자,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 보시면은 81%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시면은 5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략하기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32%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화면 기준에서 PBR은 0.88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좋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이어졌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도 적자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24년도와 25년도 보시면은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전체적으로 다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충분히 이 종목 안정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대차 거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잔고 대금 그리고 뭐 대차 잔고 비율을 보시면은 작년 11월 24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잔고 대금도 줄어들고 비율도 줄어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이 종목 상당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매도 상환인데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작년 9월 22일부터 해서 잔고 수량이 171만 주에서 지금 뭐 5월 22일 기준에서는 91만 7천 주인데 뭐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잔고 금액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가의 또 바닥으로 또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형주, 뭐 중대형주는 이런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또 내용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 캔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또 해드릴 텐데 이 바로 이제 석별형이라고 하는데 고점에서 형성되면은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락 추세가 3거래일 이상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하락 추세가 상당히 길게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조건 고점 대비해서 대형주는 10%, 중소형주는 15%인데 이 종목은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10% 이상의 하락률만 나와도 되겠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 무려 79%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상승세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이죠. 음봉으로 첫 번째 캔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뭐 보시면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조건 1거래일 캔들 몸통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인데 자, 마지막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첫 번째 캔들의 몸통 3분의 2 지점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런 때 이 종목은 이제 이 캔들은 상승 형태의 확인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오늘까지 뭐 흐름 기준에서 지금 조금 눌리긴 했지만 지금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아직까지 크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어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2%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담 없이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표를 좀 보는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표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20년도 초반에 과매도 구간에서 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다시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또 지표를 통해서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져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